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최영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영은 기자를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초청한 이유는 갔다 왔죠? 네, 순방 동행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시차가 적응이 됐습니까? 사실 뭐 몽골은 1시간밖에 나지 않았는데 네. 이 대통령 일정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그렇죠. 동행 기자단들도 뭐 쉴 틈이 거의 없어서 여전히 필요합니다. 네, 얼마나 빡빡했는지 조금 뒤에 자세하게 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이번에 뭐 특히 이제 나토 방산 관련해 가지고 정말 방산 세일즈다. 뭐 실제 이재명 대통령 방산 포럼까지 직접 참여해서 거기서 스피치도 하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번 순방에? 아무래도 이제 나토라고 얘기하면은 집단 방위 기구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군사 안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군사 안보 기구에 가서 군사 안보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산 포럼에서 연설도 하시고 또 한국과 나토 사이의 조달 기본 협정 네. 이거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셨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군사 안보 기구에 가서 오히려 한국의 경제 안보를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접근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외교를 전개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최 기자, 나토 정상회의부터 몽골까지 3박 5일 일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뭐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부터 특히 몽골에서 또 다양한 행사들,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취재단에서는 또 기자들끼리 하는 얘기도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취재단에서는 어떤 대목을 좀 주목했습니까? 일단 사실 기자단들도 뭐 나토가 첫 참석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런 뭐 의문이 있었기도 네, 한 네. 것도 사실이고 네. 몽골 경우에도 15년 만에 국빈 방문이었잖아요. 네.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몽골에 대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뭔가 좀 주머니 보따리가 있을까 좀 의문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완전히 양손 무겁게 돌아왔죠. 네. 뒤에서 짚어볼 내용이긴 한데 첫 나토 순방에서 아까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나토 이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방산 협력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나토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이 되면은 네. 이게 연간 15조 원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조달 시장이 열리는 건데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될 걸로 보이고요. 네. 또 뒤에서 또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몽골과는 황금시대 열자, 히토류 뭐 자원 부국인데 황금시대 함께 열어서 우리 이제 경제적인 성과 윈윈하자 이런 내용들 그런 기대를 모으는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어저께인가요? 중국에서 또 우리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일부 품목을 일시적으로 수출 제한한다 뭐 등등 얘기가 있어서 사실 우리는 그런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다각화할 필요성이 예.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가까이 있는 몽골이 아니었나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예. 몽골 일정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몽골과 한국이 이렇게 가까운 나라였나? 예. 한국의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계셨나? 약간 좀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몽탄 얘기도 들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 실제 국민들이나 언론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저희 순방 기자단이 프레스센터라고 이게 꾸려진 곳이 있어요. 네. 그 앞에 대형 이제 광장이 있고 전광판이 있었는데 엄청 큰 전광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대통령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순방 기간 내내.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몽골에 보면은 이제 뭐 저런 태극기도 그렇고요. 저기에 네. 이제 이 대통령 김혜경 여사 모습이 계속 방영이 됐고 뭔가 알아봤더니 NB라고 네. 몽골 구경 방송이에요. 네. 저희 KTV랑 유사한 채널인데 그렇군요. 이 몽골 MNB TV에서 이 대통령 관련해서 이 짧은 기간 2박 3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타국 대통령에 대한 동정을 10건 이상 집중 보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어쩐지 계속 TV에 이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게 MNB 보도 내용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대통령 그 순방 관련해서 이제 후레수 대통령과의 일정은 거의 다 생중계로 MNB에서 중계를 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국민들 관심, 몽골의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꼭 이제 아마 이 자료 화면에 나갈 텐데 이 MNB에서 제가
입수한 영상이 있거든요. 잠시 후에 나갈 것 같은데 네, 어떤 걸까요? 제가 이 네. 몽골 구경 방송에 직접 연락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영상을 좀 달라고. 어떠냐? 네, 왜 안 나오죠? 제가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이거군요. 네, 이거를 제가 직접 받아낸 거예요. 이거 KTV 단독입니다. 이거 귀한 영상이네요. 귀한 영상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태극기 이 대통령 차에서 내리는 모습부터 이렇게 뭐 공식 환영식 이런 것들을 물론 저희도 타국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 보도를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집중 보도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관심이 많았고 몽골 사람 자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이 살고 있고 네. 뭐 대통령도 했지만 10명 중 1명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할 정도로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몽골에 6만 명이 현재 살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보도뿐만 아니라 제가 환대한다는 걸 되게 느꼈던 게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몽골의 전통 의상이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네. 근데 이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 손엔 태극기를 들고 막 이렇게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는? 네네. 뭔가 와. 축제처럼 그런 모습도 네.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야말로 국빈에 대한 이렇게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네. 뭐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뭐 분리된 행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네. 좋은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이번 행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얼마 전 몽골에서 한국 편의점 무려 600호점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600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만큼 한국이 익숙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몽골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나담 축제에도 초대했다고 하는데 우리 영상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방문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예, 뭐 굉장히 이제 대우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 몽골은 몽골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10명 중에 1명이 갔다 왔다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왜 그러냐면 몽골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내륙 국가라서 바다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몽골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3의 이웃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이웃이 있고 제2의 이웃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두 나라는 누구겠어요? 중국 아니면 러시아란 말이죠. 그만큼 이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하여간 간섭을 받는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3의 이웃을 좀 잘 이렇게 만들어서 제3의 이웃과 친하게 지남으로써 제1의 이웃과 제2의 이웃을 좀 견제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3의 이웃 전략인데 한국이 이제 최고로 이제 적합한 나라라고 보죠. 네. 그래서 몽골 입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제3의 이웃 전략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더 간섭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염려도 없고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력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또 이제 몽골에다가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이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몽골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물입니다. 네. 근데 광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희토류가 많거든요. 그 희토류가 많은데 이걸 그냥 원자재로 수출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원자재로 수출했을 때에 자기네들이 벌어들이는 돈하고 이걸 이제 재련했을 때 버리는 돈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한국하고 광물 MOU까지도 체결을 했는데 핵심 내용은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원자재로만 이렇게 수출 안 하고 이걸 좀 재련을 해서 수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재련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련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재련소를 만들어서 좀 재련을 했으면은 나가면 되겠다. 근데 한국이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련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MOU도 체결하고 우리 한국 대통령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제 몽고가 한국하고도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하고는 아주 전통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몽고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탁 두드러지게 나타날 일이 없는데 적어도 이제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되잖아요. 그런 레버리지를 이제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극진하게 우리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후레슈 몽골 대통령도 양국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정치 외교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Монгол улсын 3 дахь хөрш стратегийн чухал түнш орон бүгд найрамд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15 жилийн дараа Монгол улсад хэрэгжүүлж буй энэхүү төрийн ажил нь манай хоёр улсын найрсаг харилцаанд нэгэн шинэ хуудсыг нээж худалда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үйлдвэрлэл, өндөр технологи, инновацийн чиглэлээрх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алтан үеийн эхлэлийг тавьж буй түүхэн ажил болж байна гэж үзэж байна. 이번에 순방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최영은 기자 저 영상 보면서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떠올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한국과 몽골 황금 시대를 선언하면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일단 공동선언을 채택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파됐는지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황금 시대를 열자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황금 시대 딱 들으면 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황금 시대가 뭐지? 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청와대 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 현장에 질문을 했습니다. 네. 도대체 황금 시대가 뭐냐? 네. 그랬더니 황금이라는 게 이제 그 몽골에서는 번영, 영광 그리고 새로운 전성기를 뜻하는 좋은 의미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골든 에이지를 함께 열자라고 몽골이 먼저 이 단어를, 이 개념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제안을 했군요. 네, 먼저 제안을 했고 너무 좋은 뜻이니까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공동 선언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게 이제 뭐 그동안 뭐가 없어서 다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양국 관계가 지금 인적 교류나 경제적 교류나 사상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미. 네네. 근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호 시절에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진짜 이제 양국 국민이 말 그대로 황금 시대를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성과를 같이 만들어내자 이런 의지, 비전 그런 걸 담은 선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어쩐지 저도 방송을 하면서 황금 시대는 우리 외교에서 별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드디어 오늘 궁금증이 네.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풀어드렸습니다. 네. 이번 몽골 방문에서는 지난 1년 7개월간 멈춰있던 한몽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원칙적 타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한몽 문제 이 포괄적 경제 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FTA는 이제 사람들한테 익숙한데 이게 지금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사실상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국가들에 따라서 이 용어를 선호하는 국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들은 FTA를 선호하는 국가는 있는데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FTA를 선호하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몽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큰 의미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우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토류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첨단 산업에도 필요하고 첨단 군사 기술에도 이게 필요한 게 히토류란 말이죠. 네. 그 히토류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이게 자체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몽골에서도 이걸 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체제를 하나 확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해칭 전략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재련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네. 재련 기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도 들어간단 말이죠.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이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자체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그 자본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 뭐라고 할까요? 이런 재련 기술이나 자본이 그냥 마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 아무래도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한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주로 이제 인프라 같은 데다 투자를 하고 또 서비스 시장도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몽고도 뭐 이익이 되겠지만 한국도 이런 협정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최 기자는 이번에 뭐 황금시대 공동 성명 채택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모든 정상회담에 언론에 많이 안 나오지만 가려진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은 뭐 양해각서 이런 그렇습니다. 걸로 많이 이제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21개 협정 양해각서 체결했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네, 뭐 눈에 띄는 거는 방금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한 MOU 체결된 게 눈에 띄는데요. 이제 뭐 자원 부국인 이 몽골이 여전히 채굴 중심 산업에 좀 머물러 있는데 우리나라 첨단 기술 아까 말씀하신 재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네. 공동 연구하고 또 우리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하는 서로 뭐 윈윈하자 이런 전략 담은 양해각서 체결을 했고 네. 이 밖에 21가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좀 주목했던 건 저 보건의료 관련 양해각서였어요. 네. 이게 몽골의 제2국립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 몽골에는 그 열악한 의료 환경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방한한 몽골 의료 관광객이 전체 5위권이었다고 해요. 아, 굉장히 그렇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네. 의료가 좀 열악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그 의료 서비스 몽골에 제공하고 서로 그런 윈윈 네, 이것도 네. 역시 윈윈이죠. 도모하고 있다. 국민이 또 무엇보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MOU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최한 기자님, 그 3박 5일간 일정 사실은 그 네. 대통령 순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작년부터 몇 번을 가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취재진의 피로가 누적됐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소식 맞습니다. 네. 이 취재단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왜 순방마다 약간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 어떤 텐션도 또 다를 수 있고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뭐 사실 피로도에 대해서라면 제가 할 얘기가 참 많긴 하지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처음에는 텐션이 이렇게 높진 않았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쉽게 가는 순방이라고 저는 좀 생각했습니다. 아, 일정이 네네. 일단 짧았고요. 아, 물론 그렇죠. 3박 5일이긴 하지만 네 그랬는데 네. 일단 나토에서 몽골로 넘어올 때 비행기에서 무박으로 넘어오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좀 이제 육체적인 피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좀 취재 뒷얘기긴 한데 네.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제 긴장이 좀 어느 정도 풀렸고 마지막 날에 나담 축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뭐 좀 축제 물론 기사는 써야 하지만 취재를 네. 해야 하지만 축제를 이제 좀 즐기고 마지막에 드디어 집에 간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나담 축제 일정을 오전에 하고 이제 후레수 대통령이랑 비공개로 환송 오찬을 하고 귀국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환송 오찬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자단은 먼저 비행기에 탔거든요. 네.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대통령이 오찬 마치고 오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니 이런 무슨 일이 있습니까? 4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4시간이나? 네, 앞서 김찬규 기자가 잠깐 정책 원샷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 후레수 대통령이 환송 오찬에 완전히 깜짝 이벤트를 계속 준비한 거예요. 어떤 거였을까요? 그 게르라고 네. 하는 몽골 초원의 네네. 전통 그 집 게르의 영빈관을 마련해서 여기에 뭐 아크로바틱 공연 보여주고 막 전통 씨름 공연 보여주고 네, 뭐 저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네네. 나중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조랑말도 그 자리에서 선물하면서 정말 그 수석 대변인이 융숭한 대접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랑말이 거기서 나왔군요. 예, 네.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로서는 사실 그때는 이제 알지 못해서 4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융숭한 대접,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얘기를 들으니까 피곤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네, 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느끼고 그렇죠. 네, 네. 같이 뿌듯함 느끼지 않았나. 네,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한국 국민에 대한 용숭한 대접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KTV